몸이 이상하게 좀 숨이 차고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갱년기 증상하고 겹쳐서 나타나니까 이게 갱년기겠지 하고 지나가면 이제 숨이 점점 차다가 붓다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눔사다 시즌5.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 정욱진 교수님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욱진입니다. 네, 오늘 이제 폐동맥 고혈압 알아볼 텐데 이게 고혈압 붙어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좀 심각한 병이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이랑 폐동맥 고혈압이랑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은 이제 전신순환계, 우리 네. 몸을 전체 도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잖아요, 주로. 네네네. 근데 이제 폐순환계는 저 안에 감춰져 있어요. 폐 안쪽에 들어 있어요, 혈관이. 그래서 이게 전신순환계를 돌고 폐순환계를 돌아야지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면서 다시 피가 돌아와서 이렇게 도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지 않는 팔자 구조라고 그래요. 이게 가운데 이제 중격이 있어가지고 폐순환계는 저 폐 쪽 안쪽에 감춰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전신순환계의 압력이 높으면 고혈압, 120에 80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폐순환계의 압력이 높아지는데 이거는 한 5분의 1만 넘어도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 폐는 스폰지처럼 굉장히 아주 저항이 없어요. 그냥 샥 갔다가 샥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길에 약 문제가 생겨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 그걸 폐고혈압, 그 중에 하나가 폐동맥 고혈압인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 50만 명 있어요. 폐동맥 고혈압은 6천 명밖에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고 폐고혈압은 비교적 흔하지만 이제 다른 질환에 의해서 온다. 신부전이나 폐 질환처럼. 근데 폐고혈압도 고혈압이니까 그냥 고혈압약 먹으면 좀 내려가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폐혈관에 작용을 해야 돼요. 그 약들이. 그냥 일반 혈관에 작용한다고 폐혈관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약간 달라요. 혈관들이. 근데 고혈압은 여기 팔에서 금방 재니까 빨리빨리 진단이 되잖아요. 그러게요. 폐동맥 고혈압도 이렇게 어떻게 여기에서 재요? 재면 그러면 좋죠. 압력이 그러니까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거죠. 이게 진단이 증상이 나타나서 한 2.5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환자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의사 선생님들, 처음에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심해야 되는 병이에요. 환자가 막 숨이 찬데 의사 선생님이 이거 폐고혈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심초음파 검사라든지 그런 걸 해야지 어느 정도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심도자술이라고 해서 막 관을 넣어서 압력을 재는 것까지 가야지 확진이 되는 검사예요. 그래서 어려운 병이고 치료법도 없었어요. 한 30년 전까지. 딱 30년 전에 나왔어요. 1995년에 전 세계적으로 에포프로스테놀이라는 주사제가 나오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폐동맥 고혈압도 치료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30년 동안에 13가지 약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3가지, 4가지 약까지 쓰면은 완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런 단계까지 가 있는 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병이죠. 그러네요. 근데 의사들도 의심하기 어렵다면 그렇죠. 증상이 되게 애매한가 없죠. 봅니다. 애매하고 이게 또 되게 안 좋은 게 이 폐동맥 고혈압이 나이 들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고 40대 중반의 여성이 많아요. 48세 여자 환자가 아주 표준 환자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70% 이상이고 특히 특발성인 경우, 루푸스에 의한 경우 아니면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도 유전자가 있으면 20대에도 나타나지만 유전자가 없을 때는 40대 중반에 꼭 갱년기 때 몸이 이상하게 좀 숨이 차고 이상하게 몸이 피곤하고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갱년기 증상하고 겹쳐서 나타나니까 이게 갱년기겠지 하고 지나가면 이제 숨이 점점 차다가 붓다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안 하면 2.8년이에요. 평균 생존 기간이. 아주 안 좋은 병이죠. 갑자기 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급성 심장. 빈혈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고 폐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숨이 차. 그럴 때 의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병입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언덕이나 계단을 올 때 숨이 차요. 이게 고도에 따른 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다. 가장 좋은 거는 심초음파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한번.
심초음파 검사가 우리나라가 이제 숨이 찰 때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되면 10만 원 정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초음파를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권장이 되는 거죠. 그럼 심초음파 하면 거기에 나타나요. 오른쪽 심장이 커진 거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삼천판 역류 속도라고 해서 그걸 재면은 삼천판 역류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우심도관 검사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건 좀 큰 병원에 가야죠. 우심도관 검사를 하려면. 그거는 목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아래로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목으로 해요. 왜냐면 이제 움직이기 쉽게 하고 그날 집에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혈압 측정 장치를 이 심장까지 넣는 거죠? 그 관을 관으로. 넣어서 압력을 쭉 재보는 거죠. 진짜 압력. 그래서 진짜 압력이 높은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현재 등록돼 있는 환자는 우리나라에 몇 명쯤 될까요? 그 지금 등록 사업은 이제 전체는 아니고 네. 혈액을 같이 하는 바이오뱅크 등록 사업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전체, 뭐 단백체, 뭐 전사체 이런 거를 이제 해가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질병관리청에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 8년째 도와주는 피닉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등록 사업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한 510명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전에 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2018년까지 해본 결과를 보면은 그때까지의 생존율,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가 이제 71.9%까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생존은 13년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료 안 하면 3년도 못 샀는데 2018년 기준으로 10년을 더 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약 지금 타는 사람은 한 2,500명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약만 타시는 분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관리되면은 평균 생존이 13년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 피닉스 연구로 또 올해 이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 500명 정도에서 그분들은 이제 한 5년 생존율이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더 오래 사실 수 있고 사실은 제 환자 중에도 뭐 15년, 20년 잘 조절돼서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진단만 빨리빨리 미리 되고 제대로 치료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말했던 완전 관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 이제는 희망을 가져도 된다.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캠페인도 저희가 패밀리 희망 캠페인으로 바꿨어요. 미리 찾으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치료에 잘 따라오시면은 이제 그 완전 관해 비슷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조기에 진단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치료 결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 기능 분류라는 게 이게 증상에 따른 분류인데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건 전 세계 우리나라 데이터까지 전부 다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는 약을 하나하나 2개만 먹어도 돼요. 근데 늦게 발견되면 막 주사제에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돈 나중에 들어갈 걸 생각해서도 정부에서도 조기 발전 쪽으로 가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나빠지지 않게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하나가 혈관 질환은 진행형이에요. 진행되지 않도록 눌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하나 가지고 끝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어느 단계의 그 수치를 봐가면서 계속 올려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아까 한 4개? 9가지인데 9가지. 9가지 이제 들어왔으니까 몇 가지가 올해 들어왔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학회 만든 지 한 19년째고 내년이 10년째인데 이 학회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의사들만 이야기해갖고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학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래도 올해 몇 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들어온 게 4가지가 더 있다. 4개나 못 들었어요, 신약이? 꼭 들어와야 된다. 일본은 5년 생존율이 95% 이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쓸 수 있는 모든 약도 들어와야 되고 그게 돈이 더 드는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 무기도 많이 주고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뭐 전문센터도 지정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은 그만큼 전략되는 거죠. 그 삶의 질은 좋아지고. 아직 안 들어온 약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누가 게을러서 그 약을 쓸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 아니면 아주 심한 사람은 써줘야 되는 거죠. 사실 제일 센 약이 1995년에 만들어졌다는 그 에포프로스테놀이 안 들어왔어요. 30년이 됐는데 비싸서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회사들이 포기했어요. 글로벌 회사가 우리나라를 지나쳤어. 환자가 적어서? 코리아 패싱. 어머, 아직 그건 특허가 안 풀렸어요? 특허가 풀려서 다른 약도 있는데 오리지널 약이 못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 카피약만 못 들어와. 아, 그래요? 그게 아주 이상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회장을 내년까지만 하는 건데 이제 내년 전에
어떻게든지 넣고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또 환우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고. 이미 진단된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좀 알아야 될 생활 수칙이라든지 뭐 그런 네네. 거 조심할 거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유전자로도 연구를 해봤는데 BMPR2 유전자라는 게 가장 유명한 유전자예요. 우리나라 22% 특발성 환자 중에 있는 유전자인데 그 중에 한 반절 이상은 이 폐동맥고혈압이 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 그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는 그 루푸스 환자가 우리나라가 많아요. 전신경화증보다도 더 많아, 훨씬 많은데 폐동맥고혈압도 그래서 루푸스 폐동맥고혈압이 서양하고 다르게 많아요. 그러니까 루푸스 환자 같은 류마티스 환자들은 심초음파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교수님들이 잘 알고 있지만 네. 자기가 결체조직 질환이 있다 그러면 심초음파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결체조직 질환은 좀 고위험군이다. 그러니까 아까 가족 그 결체조직 질환 환자 조기 발견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미 발견이 됐으면 우심도관 검사가 좀 귀찮긴 한데 이걸 자주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 전문가가 하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치료를 빨리 올려야 될지 근데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목표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좀 힘들더라도 약이 힘들어요 대부분. 뼈도 아프고 설사도 나올 때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가면은 치료법도 바꿔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힘든 치료지만 잘 견뎌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조기 발견과 전문 치료는 꼭 이게 이제 희망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늘 물어보는데 뭐 먹으면 안 되는 거라든지 뭐 먹으면 좋은 거라든지 아니면 숨이 차는 병이니까 운동 같은 거는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심혈관 질환 대부분의 결치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염 소식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 야식, 간식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살찌면 다 힘들어요. 모든 병이. 그 다음에 운동은 적절히 해야죠. 운동은 30분 일주일에 5번 걷는 운동도 좋고 유산소 운동이면 다 좋은 거고 등산, 마라톤, 사이클 이런 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건 안 좋은 거죠. 건강을 지켜주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상하게 숨이 차면은 심초음파를 해보자. 심초음파는 꼭 해봐라. 폐동맥 고혈압만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폐고혈압 전체를 볼 수를 알아야 돼요. 이게 폐동맥 고혈압만 저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폐고혈압 센터에 오시면은 폐고혈압에서 원인을 다 찾아서 이제 그 원인대로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 한 30%는 겹쳐 있어요. 심부전도 있고 폐동맥 고혈압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동반 질환이 많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제 가시는 게 중요하다. 네, 오늘은 가천의대 길병원 심장내과의 정욱진 교수님 모시고 폐고혈압, 그중에서도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상하게 숨이 차면 심초음파를 꼭 해보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